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할 텐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뭐냐면 익스- 저번 시에 하다 말았는데 잠깐만요. 하다 말았는데 요 익스퍼션 제너럴 앵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만 살짝 얘기를 하고 근데 이번에는 못 알아들어도 저게 뭐지 하는 걸 좀 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히스빈이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도대체 왜 하는가 중요하니까 하죠. 근데 몇 가지 히스토리컬한 거를 살짝 얘기를 하고 제너럴한 스핀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스핀 2분의 1짜리를 주로 얘기하는데 그 제너럴 피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파울리 매트릭스라는 걸 얘기를 할 거고 어, 그리고 그 외에 제너럴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살짝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벡터 텐서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말은 들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거를 좀 더 리거러스하게 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아니 왜 로테이션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다룹니까 어려운데 하는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번 시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내가 살짝 착각했는데 어, 일반적인 뭐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스페이스 로테이션을 만약에 이렇게 쓰면 여기서 이거를 다 쓰기 싫은데 요거가 L1, N1, N2, L3, L3, N3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축이 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Fi,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이게 좌표축을 한 요 놈을 요 n 벡터를 위주로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게 요것만 달랑 했을 때는 쉬웠는데 왜냐면 모든 게 어, 모든 스테이트는 LM 이렇게 되면은 왜 LG 하면은 그냥 이렇게 딱 나와 버리니까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니까 되게 편했어요. 모든 스테이트는.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음, 여러분 항상 이런 여러분들 큐빅으로만 큐빅 XYG로만 생각을 할 때는 좋았는데 항상 이렇게 스페리컬을 다룰 때는 이런 식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n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루트 2분의 1 n1 플러스 마이너스 I n2 그 축도 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럴 때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 YLM 할 때 이게 X 플러스 마이너스 IY 요 꼬라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꼬라지가 계속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플러스를 LCP, 마이너스를 right CP, 그러니까 clockwise, anti-clockwise 이렇게, anti-clockwise, clockwise 이렇게 left circularized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빛의 편광으로 다르면은 그냥 편광판이 요 플레인만 있고 여기만 있고 리니어 폴라리즈 있는데 얘를 이렇게 섞어버리면은 이게 서큘러 폴라라이즈가 되는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사실 그 원리는 전자기파의 그 편광을 다루 서큘러 폴라리즈 하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좋은데, 그 so what?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L 플러스 마이너스도 이런 식으로 다루면 좋은데, 이때 이게 내가 좀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요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게 L3는 L3는 이게 변함이 없고 여기는 L 플러스고 얘는 N 마이너스고 얘는 N 마이너스가 N 플러스고 그리고 아마 2분의 1이 들어갈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루트 2분의 1로 정의했으면 이게 안 들어가 되는구나. 어쨌거나 이 팩터가 좀 내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음, 일반적인 요 요게 크게 세 가지로 이 익스포넨셜 안에 더하기니까 곱하기로 바뀌잖아요. 하나는
L 플러스인데 N 마이너스 축을 위주로 세타만큼 돌리는 놈, 어, L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리는 놈, 곱하기지, 곱하기 L3, N3.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N3, N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상수가 돼요. 왜냐면, 이렇게, 요게, 요게 N1, N2, N3 하는 좌표축이 됐으니까, 돌리는 각은 세타예요. 이게 세타라고 하면 요 세타하고 헷갈려 버리면은, 이걸 알파로 바꿔버립시다. 각도가. 돌아가는 각도하고 이 절대적 좌표가 좀 다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거는 각도고 얘가 어딘가에 작용하는 건데 이 L3 어떤 스테이트 되면은 이게 L3를 LG라고 놓으면은 이게 그냥 M 하바 넣으니까 그냥 끝나요. 게임이 오버예요. 얘는 그냥 콘스탄트 어떻게 들어가는데 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L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얘는 어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어,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외우기는 쉬워요, 사실은. 패턴이 있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레더 오퍼레이터처럼 m자리를 m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x로 돌리는 거하고 그러니까 x로 돌리는 이 lx라는 놈은, 어, 요걸 기준으로 하면은 얘는, 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고, ly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여기 lm에다 작용하면은 m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m 플러스 1짜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가 섞이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 섞일 때 페이지가 좀 다를 뿐이고 그러면 이거는 무섭게 이해하느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수학적으로는 골치 아픈데 사실은 모든 앵귤러 모멘텀 퀀텀 스테이트를 LG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LX가 LY는 LG하고 커뮤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요게 안 되니까 LX의 아이겐스테이트는 LG의 아이겐스테이트의 믹스처입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거는 좀 하고 어, 이 골치 아픈 이 로테이션 제너럴 엑시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언젠가는 다시 오는데 그거를 좀 더 쉽게 하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시스테매틱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공식은 벌써 여러분들 아유, 하기 싫어. 허걱하잖아요.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오일러 로테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합니다. 오일러 로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이거를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까지면 이제 저번 시간 했던 걸 살짝 얘기를 하고, 음, 스핀이라는 놈이 여기에서는 2분의 1짜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이거는 internal angular momentum이에요. 이런 거를 intrinsic이라고도 얘기하고 스피는 no classical counterpart. 보통은 어, 많은 경우에 지금 양자역학을 하더라도 클래시컬한 리밋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예를 들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요거는 클래시컬한 어떤 카운터파트가 있고 애널로그가 있어요. 근데 스피는 없어요. 스피는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purely 퀀텀 미케니컬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역학에 대응되거나 여러분들 일반 물리나 지금 대응되는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에는, 어, 스핀이 없어요. 스핀 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따 치고 억지로 갖다 넣은 겁니다.
스피너 커플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만 해밀토니안 이런 것들은 그 현상이 그렇게 있다라는 걸 알고서 억지로 갖다 붙인 거지. 그 태초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그 파동으로 딱 기술할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내추럴한 게 슈레딩거가 이걸 만들 때 스핀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고, 근데 디락 방정식은 automatically include spin. 스핀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어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디락 방정식이 왜 슈레딩거 방정식보다 더 제너럴하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은 퀀텀 메케닉스만 만족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디락 방정식은 퀀텀 더하기 스페셜 렐러티비티라고 할까요? 제너럴은 약간 좀 네.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만족하려면은 로렌츠 인베리언스라고 움직이는 물질에 따라서 그 시간과 밸런스가 살짝살짝 바뀌잖아요. 그거를 모멘텀도 바뀌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 이 피직스가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것과 자동차 안에 내가 같이 움직이는 것과 피직스가 안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슈렌딩거 방정식은 만족하지 않는데 디락 방정식 그걸 만족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고 그 히스토리컬하게는 이게 스핀이 어떤 문제냐면은 30 years old puzzle in excitation spectra.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 atomic physics 이 30년짜리 문제를 못 풀었었어요.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가끔 지만 이펙트라는 거가 있는데 지만 이펙트가 지만 이펙트가 있는데 지만 효과 그래가지고 자기장을 걸면 스플리팅이 생기는 건데 이거하고 이상한 놈이야. 그래서 아노말로스 지만 효과 두 개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스피니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라 설명이 안 돼서 아노멀러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데 나중에 스핀을 고려하니까 잘 해결이 되더라. 이런 현상, 이런 거였고, 그런 것들, 그런 이름이 붙여진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 이제 울렌백, 가우츠메, 그러니까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요. 어, 이 스핀이라는 얘기를 하면 볼프강 파울리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그 당대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two valuedness, 한국말, 그 영어로 굳이 하면, 뭔가 두 가지 값을 갖는, 이 당시에는 업다운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주장을 했었고, 스핀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역사가들은 랄프 크로니시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랄프 크로니시가 파울리 앞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랄프 크로니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스핀의 형태가 아니고 뭔가 인터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인데 어, 그 전자의 자전으로 직접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전자가 이렇게 진짜 우리가 자전을 인턴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시각화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은 이 마그네틱 필드가 장난이 아니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 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파울리 앞에서 얘기했다. 파울리가 면박을 줘가지고 그냥 끝 그래가지고 됐고 어, 아무튼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고 음, 하나씩 얘기를 할 텐데 이거 내가 뭐 얘기하긴다 그랬지? 파울리 매트릭스라는 거를 알면은 만사가 되게 스핀이 편합니다. 여전히 파울리 매트릭스가 뭔지 몰라도 파울리 매트릭스를 모르고 문제를 푼다고 상상을 해보면 좀 깨름직해요. 그러면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시그마 제로 그러면은 이게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인데 이걸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시그마 2는
요거는 외워주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로 언제 써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해서 이제 제너럴 스핀 스테이트에다 이렇게 더해주면은 많이 감축하는데 스핀이 인터널 앵글러 모멘텀이라는데 앵글러 모멘텀은 항상 요런 이런 커뮤테이션 룰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에 알제브라인데 스핀도 당연히 앵귤러 모멘텀 L을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제로라고 넣고 해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스핀은 파울리 매트릭스하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요걸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은 요 우변에 하바 오버 2, 2분의 하바, 2분의 하바가 양쪽에 있으니까 얘는 2분의 하바 제곱이고 얘는 2분의 하바 시그마 K. 그래서 하바가 두 번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밑에가 4인데 여기는 하나니까 이 파울리 매트릭스의 커뮤테이션 룰은 EIK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제곱을 해버리면은 다 1이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걸 안티 커뮤트를 하면 이렇게 돼요. 요 두 개를 가지고 자 이건데 좌변하고 우변하고 그냥 더해 보세요. 더해 보면은 안티 커뮤트라는 거는 AB, BA 하고 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뺀 거고 그러면 얘를 더해 버리면은 시그마 IJ가 두 번 나오고 두 번 델타 IJ 2I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를 곱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거를 이용하면은 여러 아이덴티티들이 있는데 요거 제가 가끔 증명을 많이 내는데요. 이 짓을 왜 하지? 이런 요 아이덴티티는 여러분 좀 해보세요. 여기다가 요거를 각각 인너 프로덕트를 그냥 서메이션 넣고 요거를 이용하면 이게 증명이 되게 쉬운데 이 짓을 왜 하지? 라는 질문인데 생각하지도 않을 때 갑자기 푹 튀어나와가지고 가는데 이때 A하고 B를 둘 다 N 엑시스로 잡아버리면 둘 다 N 엑시스 잡아버리면 요게 0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1이에요. 제곱하면 그러면 얘는 1승은 뭐예요? 그냥 얘지.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은 아까 익스포넨셜 요거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앵귤러 모멘텀이 아니고 스핀 로테이션이면은 요런 꼴인데 스핀은 이게 2분의 하바 이렇게 되니까 얘는 2분의 시그마 n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가 제곱 홀수항 짝수항 홀수항 짝수항이 계속 나오죠 시리즈로.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할 거고요. 그리고 합산한 건데 1승은 마이너스 i고 얘는 1이고 얘는 플러스 i고 얘는 4승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5승은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꼭 그 익스포넨셜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돼요. 이거 정신줄 놓지 마시고 중요해야 됩니다. 이게 파울리 매트릭스고요. 파울리 매트릭스도 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 정 모르겠으면은
임의의 스핀이 알파 베타라고 딱 이렇게 놓으면은 이 두 컬럼이 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요 요거 더하기 요거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브라 벡터는 요건데 우리가 오소노멀리티를 요거를 하면 요거를 하면은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게 놈이 되고 여기다가 시그마 3 이렇게 하면은 얘는 업스핀을 주는 놈이고 얘는 다운스핀을 주는 놈인데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얘는 스핀 밸류예요. 이게 얘는 업을 주는 놈이고 얘는 다운을 주는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줘버리면은 그 값이 나오죠. 그냥 이거 여기 스핀은 여기다가 2분의 하버가 딱 취해버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장난질을 계속 하면 좋고 그 파울리 매트릭스가 왜 좋냐면은 이게 파울리 매트릭스는 2x2 모든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베이시스로 생각하면 요런 놈, 요런 놈, 요런 놈, 이런 놈 하면 좋은데 얘네들은 인버스가 제로예요. 인버스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매트릭스를 만약에 이렇게도 놓는데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표현이 이제 좀 힘들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A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은 인너 프로덕트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은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돼서 모든 2x2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이걸로 표현이 됩니다. 모든 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페어리 매트릭스를 하는 게 이런 하면 좋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제너럴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트랜스포메이션 룰에 대해서 어, 한번 얘기를 할게요.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coordinate transformation을 얘기할게요. coordinate transformation. 약간 졸릴 수 있는데 지금 coordinate transformation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x, y, g 이렇게 우리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벡터가 a고 이거를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이게 바꾸면 근데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리얼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이런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보통은 오소고널 매트릭스라고도 얘기합니다. 크기가 바뀌면 안 돼요. 그죠? 크기가 바뀌면 안 되고 이게 xy 프라임 이런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는 좌표축에서는 이렇게 바뀐다 쳐봅시다. 요 벡터를 여기서는 ai라고 딱 치면 얘는 a라는 놈은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나 a라는 놈은 ai 곱하기 요런 코드 있는 자 이게 아인슈타인 컨벤션 썼다 치고 얘는 a1 프라임은 a1 프라임 요 좌표축도 프라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R의 인버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가야 돼요. 이럴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이건 굉장히 이 벡터라는 놈은 여기다 쓰지 요 프라임에서 요거는 AJ 컴포넌트를 로테이션이니까 이렇게 바뀐 놈이고 여기서의 AJ 컴포넌트는 여기는 맞추려고 이거는 JI 인버스를 이렇게 된 놈입니다. 근데
요, 아이고, 이게 또 틀렸다. 이때 이 RIJ 요거의 인버스인데 요거를 만족하니까 왜 이렇게 쓰냐. 요거를 만족하니까 얘는 RIJ 이거고 이게 J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얘하고 같은 놈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음, 델타 이렇게 돼요. 여기 좀 i가 그래서 이 매트릭스라는 놈은 아유 왜 이러지? 이게 뭐지? R 트랜스포즈하고 R 이게 1이 되는 이 매트릭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리얼 매트릭스인데 이걸 만족하는 걸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벡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벡터의 데피니션, 뭐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배웠던 게 길이가 있고 방향이 있는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이잖아요. 근데 방향을 정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어느 방향이다 딱 얘기를 하면은 눈으로 보면 쉬운데 일반 좌표축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좌표축을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컴포넌트들이 로테이션 프로퍼티를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하느냐 요딴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게 벡터예요. 벡터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만족하는 게 어떤 요 만족하는 게 벡터고 텐서는 뭐냐? 텐서는 랭크가 주어졌는데 랭크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저 2차 인덱스가 두 개인 텐서는 뭐냐면은 코디네이터 바뀌었는데 각각의 인덱스들이 이렇게 바뀌는 게 인덱스들이 각각의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바꾸는 게 텐서예요. 3, 랭크 3짜리는 인덱스가 3개가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룩이. 그게 텐서입니다. 이게 텐서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건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로테릭스고 이렇게 하는데 퀀텀 스테이트는 이 좌표 컴퓨터 스테이트는 이 컴포넌트들이 실수가 아니고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래서 오소고날 매트릭스로만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퀀텀 스테이트는 어떤 스테이트가 이렇게 매트릭스 오퍼레이트 같은 게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유니타리 요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유니타리 오퍼레이션 곱하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심의하는 이런 프로덕트가 이제 similarity transformation이 되고 transformation corresponding to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리얼인 경우에는 이걸 리얼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이게 좀 제가 지금 난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리얼 밸류 이거는 just 이 오소고날 거는 just coordinate transformation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D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퀀텀 스테이트는 본의 아니게 컴포넌트 컴플렉스 멤버도 갖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비슷한 놈인데 어떤 놈을 하느냐 이 문제예요. 이거는 퀀텀 스테이트가 있을 때 그냥 좌표축만 바꾸고 끝하고 리얼 밸류만 다룰 때는 오소고널 매트릭스만 알면 그만입니다. 근데 퀀텀 스테이트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리고 오소고널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이런 좌표축에 해당하는 요거는 유니타리라는 거의 सब셋이 돼요. 부분 집합이 돼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약간 더 다이그레션은 여기까지는 이제
좀 졸려요. 되게 졸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다이그레션을 좀 해봅시다.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본의 아니게 왜 다룰까라고 하면 우리는 벡터라는 것을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피직스 퀀터티들을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라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직 좌표계가 복잡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좌표계를 쉽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바뀌느냐를 알아야 좀 우리가 좌표축을 쉽게 바꾸는 것에서 그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벡터라는 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맞는데 하다 보니까 어,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특별하게 인버전을 하는 경우라고 해봅시다. 진짜 좌표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안으로 바꾸는 요거를 할 때, 벡터가 마이너스 V로 바뀌는 경우, 렇게 바뀌는 게, 여러분들 포지션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의 데리버티브인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런 게 이제 폴라 벡터예요. 이런 인버전 오퍼레이션에서 모멘텀도 당연히 이렇게 돼서 폴라 벡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앵귤러 모멘텀은 왜 어렵냐면요. 이런 경우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요 마이너스 R이 이렇게 되고 P는 마이너스 P로 바뀌니까 얘는 인버전을 했을 때 그대로예요. 오메나.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로테이션이 그 로테이션 중에 이제 이건 180도 회전에 대한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 경우는 아니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자기억에서 포인팅 벡터라고 있는데 이건데 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꼬라지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어떤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어떤 벡터 이런 폼이에요. 얘네들은 그 자체로 뭔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인버전 시메트를 때 사인이 안 바뀌어요. 이런 거를 엑시얼 벡터 그리고 실제 벡터이긴 벡터였는데 얘네들이 따라야 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안 따르는 이상한 놈이다. 그래서 수도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게 구분이 왜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하고 꽤 꼼꼼하게 따지긴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하고 차이는 인버전 패러티 오퍼레이션에 따라서 어떻게 됐느냐의 차이가 되기도 해요. 얘네들은 패러티라면 even, odd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even이에요. 패러티 오퍼레이션에서 바뀐 게 없으니까 얘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타임 리버설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진짜 스핀 스페이스 로테이션을 신나게 하는데 일단은 G축으로 하는 걸 하나 하고 N축으로 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이때 왜 오일러 앵글 또는 로테이션을 왜 하는지 이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단하게 오일러 앵글을 하나 보여주면은 이게 뭐냐면요. 좌표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G축을 중심으로 알파만큼 돌려요. 잠깐만. 알파만큼 돌려요. 그 다음에 이게 돌린 상황에선 돌린 Y축이 이제 돌아갔잖아요. G축은 그대로고, X는 X 프라임이 된 거고, Y축은 Y 프라임이 됐는데, 이때 Y 프라임 축을 중심으로 베타만큼 돌려요. 그림이 이제 이게 잘 와닿진 않는데, 3차원으로 한번 보면은 몸으로 보여줘야 이거는 쉽게 알아듣는데, 아무튼. 그런 다음에 지금 Y 프라임은 그대로 Y 프라임은 이제 가만히 있는 건데 X 프라임하고 G 프라임이 바뀐 거예요. 이 바뀐 파란색의 이 G 프라임을 중심으로 그 G2 프라임이 되죠. 그걸 또 베타 감마만큼 돌리면 이 되는 건데 이게
알파, 베타, 감마를 알게 되면은 인 제너럴한 모든 로테이션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좌표 축이 뭐냐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돌린 놈의 y 프라임, 돌린 놈의 g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알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개념만 이해를 하고 나중엔 요 계산이 되게 단순해져서 스핀 로테이션은 잠깐만 이게 순서가 요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렸네. 나중엔 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전체 답은 이건데 그 전에 이미지가 이게 원래 어떤 게 원래 앵글은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옴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이, 이게 꽤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메시지는 어, any three dimensional any rotation, any angle은 세 가지 메인 축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로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메시지예요. 그 디테일한 건 이제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